21세기 중년 김정민 박사의 그레이트 게임. 최고를 위한 패권전쟁, 위대한 제국의 욕망, 숨겨진 전쟁 둘러싸는 법 밝혀진다. Great Game, Great Game, Great Game. 아까 그 쿠르족대에 대한 얘기도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제 예측이었는데 맞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미국은 쿠르족 버릴 거라 그랬잖아요. 응? 미국은 쿠르족을 버릴 거다. 쿠르족은 결국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 응? 이렇게 되는 꼴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응? 우리나라에서 그때 쿠르족을 지지한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 이라크, 여기 지도를 보면은 나올 거예요. 모술이 어디냐? 모술. 그렇지. 자, 요게 이라크 땅입니다. 요게 이라크예요. 이라크의 북부 지역, 여기가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쿠르드족 자치주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 모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술. 여기가 유전지대예요. 유전지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여기 유전지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쿠르족 자치주 뭐 족장이랑 뭐 무슨 관계를 맺는다는데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뒤집니다. 쿠르족 족장이랑 뭐 조약을 맺으면은 우리가 유전 개발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쿠르족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데 지금? 왜? 쿠르족은 지금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국제사회에서 쿠르족의 독립을 주도할 만큼 그 미국의 백악관이라든가 화이트하우스에서 아니 그 말이네. 그 국회의사당에서 로비를 하는 쿠르드인이 없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옛날 때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맨날 그 사막에서 맨날 총질하고 무장 독립투쟁 해봐야 독립 안 된다니까 그러네. 무장 독립투쟁 하는 거 가지고는 독립국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외교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외교력이. 근데 지금 걔네들은 그게 없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국제 분쟁에서 이용만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런 민족들은. 이런 민족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저기 또 어디에 있어? 파푸마 뉴기니아 그쪽에도 있고 티모르 애들. 그런 애들도 그런 마찬가지고 또 어디 있냐 또 후투랑 그 저기 싸우는 애 있잖아요. 후투랑 투치인가? 하여튼 걔네들. 이런 애들 다 그냥 이용당하고 끝나는 애들이라고. 국제사회에서 절대 독립국가 안 만들어줘요. 왜냐? 제대로 된 외교가가 없잖아. 왜 그런 나라를 독립시켜줘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포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외교력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지? 루안다 이런데. 맞아요. 쿠르족들은 싸움만 하면 뭐해? 응? 외국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터키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입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러시아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지도 보여줄게요. 여기. 터키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라는 거예요. 터키의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럽니다. 여기. 이 좁은 여기에 있죠, 여기. 여기를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래요. 러시아에 흑해 함대가 있습니다. 여기 흑해. 이걸 흑해라 불러요. 러시아가 지금 여기 크림반도를 점령했죠. 점령했는데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여기에 진주하고 있다고. 근데 이 흑해 함대는 이 흑해 자체가 호수처럼 갇혀있기 때문에 러시아 함대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요 안이에요. 근데 러시아 함대가 서유럽을 위협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려면은 반드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를. 근데 지금 터키가 미국의 일단은 우방이에요. 일단은 우방이기 때문에 러시아 함대가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할 때마다 녹록치가 않아. 왜냐? 터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예전에 시리아 사태 때에도 이 터키 국경을
여기를 지나가지고 시리아에 공습을 했었잖아요. 그때 터키에서 미사일 쏴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 그 쿠르족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터키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막 예르도안 대통령이 막 별소리를 다 해서 내가 그래서 야, 진짜 저런 얘기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온갖 위험한 외교적 발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지하더라고. 그게 왜 그러느냐? 이 터키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이에요. 터키라는 나라가 서방 세계판 안에 있는 한 러시아는 흑해 함대가 지중해 진출을 못합니다. 지중해 진출을 못한다는 소리는 이 서유럽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터키 하나가 그 서방 세계 편으로 인해 갖고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제대로 위력 발휘를 못해요. 러시아에 또 해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게 발틱 함대 여기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러시아가 여기서 나가려면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여기를 쉽지가 않죠. 여기도 영국이란 나라가 있다고. 영국 해군이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북방 쪽으로도 나가기가 어렵고 남쪽으로는 터키가 있기 때문에 터키 때문에 막혀 있다고요. 러시아가 땅덩어리는 크지만은 바다를 접한 구간이 별로 없어요. 저 북쪽은 다 얼음지대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그 다음 나머지 있는 게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터키라는 나라가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미국은 쿠르족 손 안 잡고 터키 손 잡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쿠르족이 터키에서 이렇게 독립했다 쳐요. 이렇게. 독립하게 되면 터키는 미국이랑 원수지간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이 터키들이 미친 척하고 러시아랑 편을 먹고 보스포러스의 해협 여기 통과하게끔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이 지역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골 때려지는 거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기껏 터키의 동부 내륙 지방에 쿠르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길 독립시켜줘 갖고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이 핵심적인 해협을 러시아에게 길을 열어준 행위란다? 나는 그거 절대 미국이 안 할 거라 봐요. 미쳤어? 터키가 땡깡을 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설득을 하지. 야, 왜 그래? 뭐가 부족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들어주면은 네가 다시 내 편이 될래? 이렇게 나가게 돼 있다니까? 그럼 터키 뭐 얘기해요? 쿠르족들 돕지 마. 이렇게 나간다고요. 미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쿠르족 버리게 돼 있어요.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저기 뭐야, 아이시스라던가, 그 다음에 알카에다, 그 시리아 내에는 지금 그 5개의 세력이 있거든요. 제일 큰 게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반정부군, 아이시스, 알카에다, 그 다음에 쿠르족이에요. 이렇게 5분할이 돼 있는데, 지금 시리아 반정부군, 알카에다, 아이시스가 거의 무너졌다고요. 쿠르족이 하나 남았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시리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쿠르족이 계속 강성해야만 시리아 내전이 끝나지 않는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미국이 쿠르족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면 터키랑 척을 진다? 미국은 어떻게 할까는 거예요. 절대 쿠르족 손잡지 않습니다. 버려질 것이다. 절대로 쿠르족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북쪽 모술, 아까 얘기했죠? 이라크에도 쿠르족 살아요. 거기 쿠르족 추장이랑 사바사바에서 유전 개발한다? 이게 왜 미친 소리냐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국제관계는 알고 사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라크에서 자원 해결한다고 이라크 자치정부의 협의 없이 쿠르족 자치주의 그 자치주 주정부의 대통령하고 자원 개발한다? 그랬다면 이라크 주정부가 파토내버립니다. 응? 응? 그러니까 정말 이게 외교를 모른다는 거야. 정말 외교를. 응? 외람된 말씀이지만 박사님의 미모가 되살아나고 계신 듯. 제가 천산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천산을 갔다 와야 힘이 생겨요, 힘이. 응? 저는 그쪽 지역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가 중동 지역 분석은 미국은 터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국은 절대 터키 놓지 않습니다. 터키는 유럽연합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그리스가 비토를 놓고 있고 유럽 전체가 터키인들을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은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될 영향권에 놓여요. 그리고
터키, 그러니까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 생식력이 엄청납니다. 번식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거 수준이야, 저거 수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91년대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2,500만이었는데 지금 2019년이랬죠. 3,500만이 됐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늘었대요. 그 사이에. 아니 그래서 무슨 새끼를 그렇게 많이 까냐고. 그랬는데 이게 이 투르크계 민족들, 특히 이슬람권 투르크 계통 애들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터키 애들도 이 번식력이 장난이 아니야. 막 애를 그냥 왕창왕창 까대는데 이거 진짜 유럽이 터키를 갖다가 유럽연합에, 그러니까 EU에다가 집어넣어줬다가는 터키 전체가 유럽 전체가 터키화돼 버립니다. 지금도 억제해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독일 같은 나라 이런데 억제를 해도 지금 마구마구 터키인들이 퍼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터키를 유럽연합에 가입시켜줘요. 그러니까 터키는 EU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나토에는 들어갑니다. 나토는 그 군사동맹이잖아요. 거기는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를 나토 가맹국으로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럽 입장에서 터키는 뭐 나토야 미국이 주도로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에는 철저히 못 집어넣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터키는 유럽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아랍으로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서방 국가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 애들이 더욱더 범투르크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한국도 왕창 나오면 됨. 근데 왕창 안 나려고 하잖아요. 응? 왕창 나야 되는데. 늑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늑대가 원래 투르크 민족의 전사의 상징입니다. 전사의 상징. 이거를 화웨이가 베꼈었죠. 그 늑대 경영이란 말 쓰죠. 내가 늑대 이런 말 좋아하는데 이 화웨이가 똑같은 말을 썼더라고. 근데 뒤졌죠. 미국이 귀샤되게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범투르크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사 연구만 했다면 무조건 환빠로 몰아가고 미친놈 취급을 하면서 우리나라 보수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국사 연구를 했던 역사학자들 자체가 이 서울대 인맥이죠. 서울대 역사학과 애들이 안 했다고 이거를. 응? 그래가지고 북한 애들이 그 역사적 그 주도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보면은 제야사학자들이 합니다. 고대사 연구를. 근데 제야사학자들이 북한이랑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야사학자들이. 왜? 북한 애들은 주체 사상에다가 고구려 역사를 편입시켜가지고 고구려를 자신의 정통성으로 하면서 만주라던가 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 과거 뭐 일제 식민지 역사교육 뭐 이런 것들 많이 듣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존 국사에 대해서 배척하는 쪽으로 갔다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감성적인, 이 감정적인 민족성 때문에 낭만적 민족주의랑 결합이 되면서 고대사를 로man틱하게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쪽에 훅 쏠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불었던 한단국의 열풍이에요. 근데 한단국의 열풍이 분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그냥 역사적 학문으로서 발전이 있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대사에 대한 부분이 종교단체가 개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대사를 연구하는 것 자체는 종교활동을 하는 거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고대사를 연구하는 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 고대사는 무슨 특정 종교단체들이 하는 어떤 무슨 그 학문, 이런 고정관념이 박혔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고대사를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 민족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 외에는 그냥 학계 내에서는 완전히 고대사는 그냥 그 없어졌지. 그리고 고대사를 얘기하면 무조건 환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미친놈 취급을 해버리고 그 사람들의 생기와 밥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이거는 보수 쪽 사람들의 큰 실수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북한 놈들이 손을 내밀었지.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우호적인 우리나라의 제야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빨갱이는 누가 키운 거예요? 보수가 키웠다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작용화가 된 데는 보수 사람들이 아주 큰 공헌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짓을 안 했다고는 우리나라 고대사 역사학자들이 절대 좌파가 되지 않았어. 근데 고대사 역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99%는 좌파지만 소수의 1% 정도가 우파적 성향을 가진 그 고대사 학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힘을 못 쓰지. 왜? 그런 사람들은 제야사학계 내에서도 왕따 취급을 당하고, 그럼 우리나라의 정통사학을 하는 서울대 역사학과들은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냐? 안 해줘요. 결국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은 외톨이 신세가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지구본 멈췄어요? 돌려야지. 돌려. 좀 빨리 돌려야지. 슈퍼맨처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고대사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대사 연구를 할 때 있어서 우리는 국가 외교 정책, 실싱크로드 정책, 북방 외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고대사를 어떻게 편입시켜서 해석을 해야 우리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해야 되는 걸 전혀 연구 안 했다니까 그러네. 그냥 보수 역사학자들, 그 서울대 걔네들 뭐 했어요? 그냥 저거는 사입이야, 끝.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나라 역사 관련된 논문 중에 고대사 논문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고구려에 대한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개나 배출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역사학계에서. 한 편도 안 나올 걸 아마 지금? 한 편도 안 나와요. 한 편 정도 나온다면 그게 신라밖에 없어. 그 정도로 우리는 고대사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먹는 거예요. 중국 놈들 고대사에서 고구려 역사를 1년에 몇천 편씩 논문을 배출하는데 일본도 몇백 개씩 배출해요. 고구려에 대한 논문이. 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중에 일본에 대한 논문 나와요? 중국에 대한 논문 나와? 우리는 없다고. 우린 그저 그것도 맨날 고려, 조선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응?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자기네 나라 고대사, 자기네 나라 근대사도 연구하지만 플러스 주변 국가 역사까지도 다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한다니까? 맨날 말로는 자기가 맨날 그거다 자기가 그거다 하면서도 정통 역사학자다 하면서도 안 하잖아. 지가 안 하면서 남이 하잖아요? 그럼 바지끄레기 잡아당긴다니까? 쥐가 안 해서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것도 사입이라고 몰아간다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북한은 그 과정 속에서 그걸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북한 애들이 그런 역사 그걸 하는 걸 보고 내가 진짜 놀랐어요. 와, 얘들 이 정도까지 연구했구나.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고대사를 먼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고조선, 북한은 고조선 인정합니다. 예, 평양에 있는 단군릉이 난 진짜인지 아닌지 난 매우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북한은 고조선 역사를 인정해요. 고구려 역사도 당연히 인정하고 그거를 집어넣으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북핵 개발을 하면서 북핵 개발을 한 그 핵 미사일이 중동으로 수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 갖고 무엇을 하느냐? 이 아랍 국가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랍 국가와의 연대가 필요해서 얘네들이 써먹은 컨셉이 바로 범투르크주의예요. 얘네들이. 범투르크주의를 하게 되면은 중국의 마약, 담배, 그 다음에 그 무기의 밀수출 루트가 유라시아 대륙 혹은 바닷길, 중국의 일대일로죠. 이 루트를 따라서 정확히 겹쳐서 갑니다. 이게 고대 백제, 가야, 신라의 해상 루트랑도 당연히 일치하죠. 이 루트를 따라서 가는데 북방 루트 같은 경우는 투르크계 민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주체사상에다가 한국의 고대사 그리고 범투르크주의를 집어넣어 가지고 북한식 역사 공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걸 하고 있다고 걔네들은. 우린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안 하잖아. 한국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북한이 돈이 많아서 그 짓 하냐? 아니죠. 북한은 돈이 없는데도 그 짓을 하는 거고 우리는 돈이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일을 안 한다니까. 맨날 그거 한다면서 맨날 연구비 타는 거. 연구비를 타기 위해서 논문을 쓰지 논문을 쓰려고 연구비를 타지 않잖아요. 에? 이게 문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연구비를 타려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자금이 필요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모든 학문이 그래서 발전을 안 한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월급은 존나 많이 받는데.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국제관계를 하면서 제가 역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국제관계랑 역사를 왜 해요? 이런 식인 거야. 이게 참 바보 같은 소리죠. 왜냐? 역사가 뭐예요? 역사책 보면 맨날 누구랑 전쟁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역사는 고대의 국제관계라니까. 지금 현재 이 국제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고대에 있었던 여러 국가 간의 전쟁, 외교, 즉 국제관계죠. 이거를 배우는 하나의 지침서가 돼요. 그래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그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그러죠. 나는 전공이 그게 아닌데. 이런 식이야. 당신은 전공이 국제관계잖아요. 아니, 국제관계를 하면서 역사를 하면 안 돼? 연결된 학문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전공만 하래요. 전공만. 뭐야? 절름발이 전문가를 만들려는 거예요. 절름발이. 어떤 세상을,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입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없게끔 절름발이 애꾸눈을 만들어 버리려 한다니까. 왜? 그래야 이용해 먹기 쉽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고학력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학문적 병신이 됩니다. 학문적 병신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병신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일반인이 나아. 차라리 그럴 바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나라 학력적으로 사람 뽑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학력으로 갈수록 학문적 병신이라니까. 병신이 정치하게 돼요. 병신이.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 했을 때는 독재국가 시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학력이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전두환이 학력이 어떻게 돼? 걔네들이 서울대원대 고대 나온 사람들 아니잖아. 에?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역사를 배우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경험. 근데 역사적 경험을 보면은 고학력자가 아닐 때 오히려 경제 성장을 한다니까. 이게. 왜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도자가 잘나면요. 지 잘난 맛에 산다고. 지가 모든 게 우월하다 생각하면은 조언가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왜? 너 이 새끼야.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어? 상대방이 조언을 하면은 이걸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저 새끼는 말이야. 저게 나보다 저 지방대학교 출신이 어디다 대고 좋은 질이야?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근데 옛날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됐건 전두환이 됐건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언자가 말을 하면 경청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해야지. 왜? 전문가가 말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네랄 아니에요. 장군이 제네랄.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도자가 똑똑하면요. 안 한다니까. 네가 나보다 더 알아. 이런 식으로 나간다니까. 그래서 꼭 실패하는 거예요. 박정희 선생님 똑똑한데요. 난 지금 학력 얘기하는 거야. 학력. 또 병신 같은 소리 하려고 하네. 내가 박정희 선생님 무시했다는 건 학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또 박정희 대통령 빨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비하해서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바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만주사관학교도 좋은 대학교 맞아요. 맞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조언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경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경제개발의 핵심 요인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리더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국민들 자체가 맨날 그런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니까. 맨날 어느 대학교 나왔대요. 어디 출신이래요. 명문대학.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되겠어? 말 안 듣는 데니까. 지 잘난 맛에 살아버린다고. 네? 그래서 그 삼국 통일을 할 때도 가장 강력했던 조조 집안이 내시 집안 아니에요. 황간 출신 집안.
조조는 뭐였더라? 뭐랄까. 귀족이라고 보기에는 황관 집안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조는 한나라,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 그러니까 여기 구한말은 조선시대 아니에요. 한나라, 한나라 말기 시대 때 황건적 때려잡고 뭐 이렇게 뭐 패권 경쟁하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유비 같은 경우는 뭐 한나라 황실의 뭐 친척이다 그러고, 원소 하면 명문가 집안, 원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또 마등, 그 장군 집안 출신, 이런 식으로 쟁쟁한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조조는 황관 출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젖도 없는 집안이지. 진짜 말 그대로 젖이 없지, 황관이니까. 그러니까 젖도 없는 집안인데 그 컴플렉스가 결국 조조가 위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요. 왠지 알아요? 조조가 고자 아니 맞죠? 조조는 고자 아니었을 거예요. 그 집안이 황관 집안이야. 그 집안이. 조조는 황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비라던가 이런 아들을 낳았지. 그 집안이 황관 집안이에요. 근데 조조의 집안이 좆도 없는 집안이라고. 예, 하여튼 그랬는데 그 컴플렉스가 결국은 조조가 위초고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왠 줄 알아요? 본인이 못 낳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조의 밑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조언가들이 있었죠. 조조가 강력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책사들이 무지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숫자를 이길 수가 없었어. 이길 수가. 유비가 많아? 아니면 손권이 많았어. 숫자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왜? 조조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학력과 집안의 사람을 뽑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느냐. 그 사람들 고생을 안 해봤어요. 고생을. 네. 아니 미국 유학 가면은 거의 한 1년에 1억이 넘게 드는데 학비, 생활비 다 포함 아주 아껴 써도 1억이 넘어가는데 그런 데서 박사학위까지 따려면 도대체 몇 년이야? 학사 4년, 석사 2년이면 6년, 박사학위 보통 5년에서 7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11년, 13년 걸린다고. 와,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얼마 쓴 거야 도대체? 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뭐 알아? 그런 거예요, 제 말은. 자기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봤어. 아니면 택시를 타고 뭐 이렇게 뭐 해봤어. 맨날 운전사 딸려갖고 자동차나 타봤지. 언제 그걸 경험해봤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대가리에서 나온 정책이 서민 정치가 되겠어요? 아니 뭐 선거 때는 서민 정치 한다 그러죠. 그리고 저기 뭐 재래시장 가서 사진도 찍고 악수하고 이 짓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냐는 거지.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국민들 자체가 뽑을 때 그런 사람들을 뽑냐고. 왜 정신상태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왜? 저 사람들은 당신네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할 게 뻔한데 그 사람들을 왜 뽑아주냐는 거야 도대체. 뽑아서 자기가 무슨 득이 된다고. 응? 그래서 그런 식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어야 그게 정확히 보인다고요. 왜? 자기는 그걸 경험했거든. 뭐가 어려운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아직도 좀 정신을 덜 차렸다 해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 상태로 가면은 또 다음번 선거 져요. 이거는 뭐 좌파가 집권을 하고 우파가 집권을 하고 다 웰빙인데, 웰빙인데. 이번에 그 누구야, 어디 그 민주당 시의원 나왔던 여자 폭로한 거 있잖아요. 민주당 돈 선거했다고.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돈 선거를 했다면 지금은 민주당이 돈 선거를 한다고. 왜? 중국한테 돈을 두둑히 받았잖아. 이 중국한테. 얘네들이 돈 선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웰빙 국회의원들이야. 이제는 오히려 우파가 가난해요. 왜?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제조업과 기업들을 다 무너뜨려서 과거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돈줄이 됐던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을 다 무너뜨렸거든. 그래서 보수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자본들 오느라 중국 애들이랑 돈 세탁하고 온갖 거 하느라 뭐 로또 같은 무슨 그 복권 같은 사업, 그 다음에 금융, 사채 이런 거 중국 자금 받아갖고 한 놈들, 이런 놈들이 돈 벌어갖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좌파들이 돈이 더 많다고. 그래서 이제는 좌파들이 웰빙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는 민주당에 나오는 그런 애들 뽑아봐야 그 절대 그 여러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응? 그걸 알아야 돼.